예전에는 나이가 들어도 대가족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부모와 자식, 손주 세대가 한 지붕 내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형태가 변하고 생활 방식도 달라졌다. 자녀들이 일찍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부모 세대는 홀로 또는 부부끼리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고향을 떠나 생활 기반을 도시로 옮긴 사람도 많다. 이 과정에서 나이가 들어서까지 집을 지키고 살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고령화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살아야 할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다. 건강 문제나 돌봄의 필요성이 생기는 시기도 늦춰지고 있지만 그만큼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예전처럼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안전하게, 편리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고령층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집값 상승, 생활비 부담, 건강관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 특히 수도권처럼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노후 자금을 집에만 묶어두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집을 팔고 더 작고 관리가 편한 주택으로 옮기거나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제 집을 고르는 기준은 달라졌다. 넓고 화려한 집보다 관리가 쉽고 접근성이 좋은 집이 더 중요하다. 병원이나 시장,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 혹은 취미 생활을 이어가기 좋은 환경이 주거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고령층에게 맞춘 주거 모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 주거 문제는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선택이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 기존에 살던 집을 유지하려면 관리비나 세금이 만만치 않고 집이 오래될수록 수리나 보수에도 돈이 들어간다. 특히 2층 이상의 주택이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는 나이가 들수록 불편이 커진다. 무릎이나 허리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면 계단 오르내리는 것조차 큰 일이 된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집에서 넘어지거나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은퇴 이후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요에 가까운 결정이 된다. 하지만 막상 주거를 옮기려 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평생 모은 재산과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새로 이사갈 집이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을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불안이 생긴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층은 주거를 옮길 때 마지막 이사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다. 한 번 옮기면 그곳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집을 고를 때 접근성, 안전성, 관리 편의성, 그리고 생활비까지 꼼꼼하게 따져본다. 이런 흐름이 바로 고령자 맞춤형 주택, 특히 공공민간 임대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집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곳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설계와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문턱이 낮거나 아예 없는 구조, 미끄럼 방지 바닥, 손잡이 설치, 응급 호출 시스템 등은 기본이다. 여기에 공동식당이나 취미 공간, 운동시설 등 이웃과 교류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민간 임대와 달리 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 걱정이 덜하고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적이어서 장기적으로 거주 계획을 세우기에 좋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주거비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주변과 단절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주택에서는 공동 프로그램이나 취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물론 이런 주택은 아직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이 고령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집 한 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관계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주거 모델이 늘어날 것이다. 일부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중년의 깊은 고민과 불안감.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고령화 대응으로 고령자 맞춤형 공공, 민간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도 저런 집에 살 수 있을까? 과연 저런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임대주택 단어가 가져다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 겨우 한숨 돌릴 만한 시기에 찾아온 이 낯선 그림자는 우리 중년들에게 큰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집 마련이 최고의 꿈이었고 임대주택이라는 단어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수입과 함께 과연 내가 이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집을 팔고 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하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우리 중년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임대주택으로 옮겨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낸다더라, 누구는 임대주택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택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독립적인 삶과 존엄성, 그리고 가족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장점과 그에 따른 위험성,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왜 우리가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기대와 불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희망의 빛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불안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 스스로의 삶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있다면 이 깊은 기대와 불안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부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왜 중년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가?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중년들의 삶의 방식과 주거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왜 우리 중년들에게 이 임대주택이 이토록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지, 그 원인과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중년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주요 원인. 첫째, 정보 부족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에 살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미래 예측의 어려움입니다.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주택을 찾아야 할 경우 우리의 삶은 파탄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 중년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큰 어려움을 줍니다. 셋째, 경제적 압박입니다. 임대주택은 매달 임대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우리 중년들에게 큰 경제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임대료는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넷째, 삶의 질 저하입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우리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 어렵고 이웃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사부,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함정, 중년의 삶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한 노후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함정을 놓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임대기간 종료와 재산 상실이라는 함정입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초래하는 주요 위험성. 첫째, 임대기간 종료입니다.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치닫게 합니다. 둘째, 재산 상실의 위험입니다. 임대주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우리의 재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사기입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정보에 속아 투자를 했다가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 가족의 삶 잠식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우리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가족들에게 큰 간병 부담과 경제적 압박을 안겨줍니다. 이는 자녀들의 교육, 결혼 등 다양한 삶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나의 주택은 가족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섯째, 정신적 고통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이웃과의 갈등, 임대료 인상 등은 우리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임대기간 종료와 재산 상실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정확한 분석과 현명한 선택만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5부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중년의 지혜로운 대처와 관리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라는 조용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주거 지킴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정확한 정보 습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정부기관, 주택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임대료, 보증금, 입주 자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전문가와의 상담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주택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하세요.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실버타운, 요양원, 전원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일치하는 주거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려하여 우리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5. 자신만의 주거 원칙을 세우세요.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주거 원칙을 세우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세요.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내 집 마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 집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킴 및 전략들을 통해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위험성을 막고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주거 관리 문제를 넘어 중년의 지혜로운 노후 대비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부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라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건강관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2.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아프다고 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지역 사회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3. 가족과의 소통은 삶의 따뜻한 버팀목. 나의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숨기기보다는 요즘 주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4.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삶, 작은 행복 찾기.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함께 시작해 봅시다.